네,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유도무기직 총포직 시험 대비 부산 수도고시 학원의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기계공학 동력학 기본의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량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겠죠. 운동량이란 이제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물체면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운동을 할 때는 속도, 즉 속력과 방향을 가지는 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운동량은 밑에 수식을 보시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알기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A의 운동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A의 질량과 속력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속도가 아니라 속력인가요? 하면은 속도는 결국 방향과 크기가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마이너스로 잡고 크기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했죠? 이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벡터라고 했죠. 따라서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를 곱한 운동량도 벡터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 쉽게는 뭐다? 운동량도 방향을 가진다. 그래서 방향을 구분해 줘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단위의 경우 우리 질량 단위 뭐라고 배웠어요? 질량 단위 킬로그램, 그다음에 여기서 방향이지만 우리는 속력 크기만 볼 거예요. 그럼 속력의 단위 혹은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고 했죠. 따라서 그 둘의 곱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량은 벡터가 아니지만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와 동일한 방향을 가진다. 수식만 보면은 굉장히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운동량은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방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량과 질량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수식을 보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죠. 그럼 질량이 동일하면 뭐에 비례하게 되겠어요? 속도 혹은 속력과 비례하게 되겠죠. 따라서 속도와 관계가 있고, 반대로 속도가 일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과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제 자동차의 충돌과 기차의 충돌을 비교해 보게 되면 기차의 충돌이 훨씬 더 크죠,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 질량이 큰 기차가 운동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량과 속도의 관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질량이 동일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속도와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야구공, 질량이 동일해요. 질량이 동일한 물체라도 속도가 빠르게 되면 더 큰 충격이 가해진다. 즉, 더 큰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요. 이 앞에 세모 표시는 델타라고 발음을 하고,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이 변화량,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뭐예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된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 방향이에요. 만약에 A라는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왼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돼요. 속도는 둘 다 V, 질량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M 곱하기 V가 되겠고, 두 번째의 경우 왼쪽을 마이너스가 되겠죠. 오른쪽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따라서 M 곱하기 마이너스 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 처음 운동량은 MV,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EMV가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뭐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이 EMV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향 부분만 헷갈리시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식은 질량이 동일하다고 할 때 처음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를 구하고 나중 속도에 처음 속도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반복을 할게요. 방향 주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셔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 전에, 충돌 중, 충돌 후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충돌 전에 운동량, A의 운동량 얼마겠어요? 질량 M1, 속도 오른쪽 방향으로 V1만큼, 충돌 전 B의 운동량 질량 M2 오른쪽 방향으로 V2. 즉 저희는 지금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자,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면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럼 둘의 속도가 당연히 변하겠죠. 그럼 속도가 변했을 때 나중에 A의 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V1 다시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V1 다시, 그리고 B의 경우 동일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V2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즉 질량 곱하기 V1 다시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력인 V1 이렇게 되겠고, B도 동일하겠죠.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이제 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한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만약에 A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운동량의 변화량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한다. 자, 다음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테마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러분 제목을 봤을 때 어때요? 운동량 보존, 운동량이 보존이 되나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떨 때 운동량이 보존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즉 어떤 힘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힘이 있으면 안 되고, 물체들 스스로 뭔가 충돌을 했거나 융합을 하거나 분열을 하거나 이런 상호작용을 거쳤을 때 이 상호작용 전과 후에 이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즉 뭐다? 물체의가 아니고 물체들이에요. A와 B가 있으면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더한 게 항상 일정해진다 라는 게 결국 일정하다, 보존된다 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A의 속력이 빠르면 당연히 A가 B를 따라잡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속력 그리고 속도가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는 방향은 동일하게 있으니까 속력만 바뀌었겠네요. 속력만 변화. 자, 그래서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각각 A의 질량에 A의 속력, B의 질량에 B의 속력. 근데 충돌 후에도 일단 방향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붙을 일은 없고 A의 질량, 나중 속력, B의 질량, 나중 속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보존이 된다. 나중에 이거를 토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건데 그때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뭐다? 충돌 전, 즉 어떤 상호작용 전의 운동량의 합과 상호작용을 한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 자, 다음은 융합되는 경우예요. 합쳐진다라는 의미죠. 만약에 충돌을 동일하게 했는데 합쳐졌어요. 합쳐지면은 뭐다? 질량이 변화하고 속도가 여기서 V 다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V 다시로 동일해진다. 즉 뭐다? 속도도 바뀌고 질량도 바뀌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 처음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에 이 두 개의 질량을 합친 M1, M2 이 두 개의 질량이 V 다시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충돌 후 융합되어 이동하는 운동량. 그쵸? 충돌 전, 충돌 후 융합되어 이동하는 운동량이 보존된다. 즉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 분열되는 경우인데요. 분열되면은 자, 얘가 이제 정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가만히 있다가 분열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겠고 하나는 왼쪽으로 운동을 해야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분열 전에는 두 물체가 붙어 있었고 속도, 즉 방향도 없고 속력도 0이니까 당연히 운동량도 0이 되겠죠. 식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질량이 있더라도 M1 더하기 M2 V지만 이 V가 정지에 있는 0이 되니까 운동량은 0이 된다. 이고 만약 분열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도 달라지고 속력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자, 중요한 말 있죠? 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운동량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즉 뭐다? 이때 B의 질량, B의 속력, 그리고 속도의 경우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봅시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따라서 A의 질량에 A의 속력 그리고 방향 마이너스를 해준 이 두 개가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결국 이 합은 0이 된다. 왜? 처음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를 관통하는 경우입니다. 자, 관통.
A는 운동하고 있어요. B는 운동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관통을 하면 B도 V2-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고 A 역시 V1-라는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예시로는 총알이 물체를 관통한 후 계속 날아가는 상황에 해당하겠죠. 그럼 물체도 움직이고 총알도 움직이는 거겠죠. 자, 이때 이제 충격에 의해서 B는 V2-로 운동하게 되고 A는 V1-로 변화한다. 즉, 처음에 A만 운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A만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전체 운동량은 A의 질량의 처음 속력이 되고, 다음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은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이제 나중에는 A와 B가 모두 운동을 함으로 이제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더해야겠죠. 하지만 뭐다? 운동량 보전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 이 운동량과 즉 상호작용 전 운동량과 상호작용 후 운동량이 같아진다, 보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운동량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운동량이란 무엇인가? 운동량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거구나, 벡터 값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중요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세 물체 A, B, C의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운동량 정의했어요. 운동량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다. 근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속력만 보면 돼요. 왜? 방향까지 보란 말 안 하고 방향 필요 없이 크기만 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방향 안 보고 속력만 한번 봅시다. 어차피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자, A의 운동량 어떻게 돼요? A의 질량 2kg, A의 속력 3m/s, 따라서 6kg m/s가 되고, B의 운동량 어떻게 돼요? B의 질량 2kg, B의 속력 4m/s, 따라서 8kg m/s. 마지막 C는 3kg 질량의 3m/s, 즉 9kg m/s가 되겠죠. 자, 그럼 뭐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고 얘가 1번, B가 2번, A가 제일 작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게 질량이 똑같아도 A랑 B를 보면 질량이 똑같아도 속력이 크면 운동량이 크고, 질량 A랑 C를 보면 속력이 똑같아도 질량이 클수록 더 운동량이 크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1번. 두 물체의 속도가 같다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더 크다. 맞죠? 질량에다가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지는데 속도가 같대요. 그러면 질량이 무거울수록 운동량이 더 커지게 되겠죠. 2번. 질량이 같다면 동일하겠죠? 질량이 같으면 위에서 결국 속도에 비례하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커지게 되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보존된다고 했죠. 즉,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자동차의 운동량은 자전거에 탄 사람의 운동량보다 항상 크다. 자, 실제로는 그렇겠지만 항상 클까요? 이제 보편적으로는 자동차가 빨리 달리고 무거우니까 크겠지만 항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전거의 질량이 자동차의 질량보다는 작지만 속력은 모르는 거잖아요. 자전거의 속력이 더 빠르고 자동차가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면 자전거의 운동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더 한번 볼게요. 자, 두 물체의 질량과 속력이 같더라도 운동 방향이 다르면 운동량은 다르다. 뭐죠? 뭐에 대한 설명이죠? 벡터량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운동량은 속도의 방향과 같고 방향이 다르면 당연히 운동량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앞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마찰이 없다. 외부 힘이 없다는 의미예요. 외부 힘이 없고 물체 A와 C가 정지해 있대요. 속력 얼마? 0. 물체 B를 향해 A와 C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네요. 그러면 물체 B의 속력이 0인 거고 A와 C의 속력은 3V 그리고 V로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외부 힘 없고 A와 C가 동시에 B와 충돌한 후 상호작용을 했어요. 한 덩어리가 되어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A의 질량에 대해서 옳은 곳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 뭐예요? 외부 힘 없고 상호작용했고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해요. 자, 그럼 충돌 전에 A의 질량 모르니까 우리 그냥 A라고 둡시다. 그리고 B의 질량은 M, C의 질량도 M이라고 줬어요. 그럼 충돌 전에 오른쪽 방향을 일단 플러스로 잡으면 충돌 전에 운동량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질량의 3V가 되겠고 거기에 더하기 C의 질량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가 될 거예요. B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없을 거고 이제 충돌 후에 질량은 A의 질량도 더하고 B의 질량도 더하고 C의 질량도 더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다? 이 가의 식과 이 1번의 식과 2번의 식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1번의 식을 좀 더 정리하면 3A의 이 M을 뺀 V와 2번 식을 좀 더 정리하면 A에 2M을 더하고 V를 곱한 게 같아지고 그럼 V 똑같으니까 날릴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3A-M이 A 플러스 2M과 같아지게 된다. 그러면 같은 한 길이 넘기면 어떻게 돼요? 2A는 3M과 같아지게 되고
A는 2분의 3m, 즉 1.5m을 가지는 질량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방향이랑 외부임 없는지 확인하고 방향이랑 질량, 속력, 방향 조심하면서 보존된다.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4번. 4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좀 들고 와야 돼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한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택시와 버스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택시와 버스의 기준선으로부터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리시간 그래프래요. 자, 거리시간 그래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속력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는지, 즉 속력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속력에는 또 뭐가 있다? 순간 속력이 있고 평균 속력이 있어요. 이거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가자고요. 자, 기억. 0초부터 3초까지 택시의 운동량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자, 봅시다. 그래프에서 택시의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기 이렇게 되죠. 이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다? 속력이 일정해요. 그럼 질량도 일정하고, 왜냐면 택시는 변하지 않으니까. 속력도 일정하면 운동량의 크기는 일정하겠죠. 자, 다음 니은 3초부터 6초까지 택시와 버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이거는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래프 봅시다. 택시와 버스 이 그래프 자체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초부터 6초까지. 처음에 3초 할 때 거리는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6초일 때 거리는 어때요? 더 벌어졌죠. 더 멀어졌죠. 택시가 더 많이 갔죠. 따라서 정답. 택시가 더 멀리 갔다. 다음 디귿. 6초부터 9초까지 버스의 운동량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자, 운동량이니까 뭐 봐야겠어요? 질량이랑 속력 봐야겠죠?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속도에서 방향은 일정한 거예요. 그럼 질량도 똑같은 버스니까 일정해요. 그럼 속력의 변화만 보면 되겠죠. 자, 버스 6초에서 9초까지 봅시다. 6초에서 9초까지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즉, 속력,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운동량도 증가한다가 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뭐다? 외부임 없음. 질량이 각각 2kg, 5kg인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됐대요. 융합의 상황이죠. 그럼 뭐다? 상호작용했고 외부임 없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해당한다. 그럼 충돌 후에 속도의 크기로 오른 것은 속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결국 속력이죠.
자,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을 한번 봅시다. 충돌 전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둘게요. 그럼 왼쪽 마이너스죠? 그럼 A의 운동량 얼마? 2kg에 5 m/s 더하기 B의 질량 얼마? 5kg. 속력은 2m/s고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2m/s.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A의 운동량 10, B의 운동량 마이너스 10. 0이네요. 그러면 뭐다? 충돌 후에 운동량이 0이 되려면 속력이 0이 돼야겠죠. 즉 충돌 후 정지한다 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6번인데요. 자, 그림은 질량 1kg인 물체 A가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던 속력이 0인 질량 2kg인 물체 B와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1m/s 속력으로 운동한대요. 자, 방향 체크해야 합니다. 자, 충돌 후 B의 속력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충돌 나왔고 모든 마찰 무시한대요. 뭐예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그래서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A 운동량 얼마예요? 1kg에 3m/s. 즉 3kg m/s가 되겠고 얘는 0이겠죠.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 3kg m/s. 충돌 후에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1kg에 마이너스 1m/s고 B의 충돌량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몰라요. 근데 얘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 3kg m/s에 더하기 1kg,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겠죠. m/s가 B의 운동량이 된대요. 그럼 B의 운동량은 얼마다? 4kg m/s가 되고 이때 B의 질량이 2kg, 그리고 방향 오른쪽이니까 어떤 플러스 V가 되겠죠. 그러면 V가 얼마가 돼야 된다? 2m/s가 돼야지 4kg m/s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운동량의 정의와 보존된다, 어떤 상황에서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